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초부터 이 최저임금이 과격하게 인상된 부작용이 사회 곳곳에 특히 영세업자들 사이에서 번지고 있습니다. 고용을 오히려 줄이는 역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예상되었던 일입니다. 이에 대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임금보다 더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상가 임대료다. 상가 임대료를 낮추는 방법을 강구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또 다른 규제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시장 원리가 무너지고 권력의 논리가 시장에 개입하게 되는데 시장과 권력이 싸우게 됩니다. 시장과 권력이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 시장이 이깁니다. 이런 승산 없는 싸움을 계속해야 되느냐? 여기에 의문을 품은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인데 이분은 잘 아시다시피 좌파 운동권 출신으로서 노동자 편에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위장 취업도 하고 감옥에도 가고 이분이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 이걸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제목이 경제행위를 대통령이 나서서 촛불혁명 하듯이 서두르면 결국 부작용이 더 커져서 경제적 약자가 가장 먼저 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런 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최저임금 부작용 대책 지시를 했습니다. 걱정입니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이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너무 모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한꺼번에 최저임금을 16.4%나 올렸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3년 만에 54.6% 시간당 1만 원까지 올리겠다고 하니 아파트 경비원이나 알바생을 대폭 내보내기도 합니다. 현실이 이럴 것이라는 우려는 영세사업자들과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까지 모두 이구동성이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만 촛불혁명에 취해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둘째, 촛불혁명 하듯이 최저임금도 한꺼번에 혁명적으로 54.6% 올려도 괜찮을 줄 알고 있나 봅니다. 과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사업자들이 일자리를 줄이거나 문 닫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들만 착한 줄 알고 있나 봅니다. 영세사업자들은 모두 악마 같아서 최저임금을 줄 수 있는데도 많이 안 주는 줄 알고 있나 봅니다. 넷째, 문재인 대통령은 지시하기를 청와대가 별도의 일자리 안정정보팀을 만들어서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하길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영세사업체가 몇 개입니까? 청와대 일자리 안정점검팀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서 전국 영세사업체 현장을 어떻게 직접 점검할 계획인지 모르겠습니다. 전 국민을 모두 청와대 직속 일자리 안정점검 공무원으로 채용할 계획입니까? 다섯째, 최저임금 인상은 극심한 소득 불평등과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정책입니다.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 확대를 통해 소득 주도 성장을 이루는 길이기도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초기에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일부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경영의 어려움을 겪거나 고용이 줄어드는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지시 내용입니다. 최저임금의 과격한 인상으로 영세사업체가 일시적으로 감원 폐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
우리 경제 전반이 회복할 수 없는 영세사업체 기반 붕괴와 취약 노동자 실업 대란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렇게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 지사는 이렇게 또 말합니다. 여섯째,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지시합니다. 관계부처는 영세사업자들에게 임금보다 더 큰 압박을 주고 있는 상가 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들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와대가 나서서 상가 임대료 부담을 조속히 낮추려면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올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일입니다. 경제 행위를 대통령이 나서서 촛불혁명하듯이 서두르면 결국 부작용이 더 커져서 경제적 약자가 가장 먼저 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게 김 지사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핵심인 것 같습니다. 경제 행위까지 대통령이 촛불혁명하듯이, 즉 정치 논리로 접근을 해서 임금을 올리라고 지시를 하든지 또는 임대료를 낮추라고 지시를 하면은 부작용이 계속 연쇄적으로 발생해 가지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 보호하려고 한 이 노동자, 저소득 노동자만 먼저 그리고 더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이런 지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김 지사의 마지막 코멘트는 이겁니다. 일곱째, 문재인 대통령이 또 지시합니다. 노동자 1인당 월 13만 원, 총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기금이라든가 사회보험에 신규로 가입하는 노동자 1인당 월 22만 원, 총 1조 원 규모의 사회보험료 경감 대책을 차질 없이 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과격하게 민간 기업의 최저임금을 올려 혼자 생색을 내놓고서는 국민 세금으로 지원해 주라고 합니다. 결국은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데 대통령이 좋은 일을 한 것처럼 생색을 낸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4조 원 지원금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추가 부담이 내년에만 16조 원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삼류 정치인이 인류 경제를 망치지 않기 바랍니다. 이 김문수 지사의 이야기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이루는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동전의 양립에 해당하는 자유시장 경제를 지금 촛불혁명 정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종의 계급투쟁론적 시각을 깔고 좌파적 관점에서 소득 성장, 소득 주도의 성장이라는 새로운 경제학설을 만들어 놓고 국가가 개입해 가지고 소득을 높일 수 있다 라면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과격하게 높였더니 이제는 영세업자가 곤란한 처지에 속하니까 일자리를 줄이고 있다. 아르바이트생이 출근하는 것을 노조가 막는 이런 비참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작용을 봉합하기 위해서 또 다른 지시를, 그것도 경제 주체인 이 상가 임대업자들한테 내려가지고 임대료를 낮춰라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부작용이 또 생긴다. 그러니까 제발 시장과 싸우지 마라. 삼류 정치인과 인류 시장이 싸우면은 시장이 이기지 절대로 정치인이 이길 수 없다. 뭐 이런 아주 날카로운 코멘트인데,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 모든 발상의 출발점은 소득 주도 성장입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란 것은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소득이 많아지면은 그것으로 소비를 많이 일으켜가지고 내수시장이 활성화된다. 그 말은 좋은데 그 소득을 누가 높여주느냐.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또는 기업이 돈을 잘 벌어가지고 소득이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최저임금을 딱 가이드라인을 정해가지고 그것도 16.4%나 올려가지고 해결해 준다. 그러니까 근데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정부가 보조를 한다. 원래 3조 원, 내년은 16조 원의 보조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면은 이게 과연 경제 성장을 이루느냐. 경제 성장은 잘 아시다시피 부가가치 생산을 많이 해야 됩니다. 부가가치 생산, 물건을 만들어내든지 장사를 하든지 해가지고 매출액을 올려야 됩니다. 매출액이 올라가면 이득이 생기죠. 그런데 이렇게 정부가 퍼주기식으로 일종의 복지를 하면은 그게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고 한다면은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가 망할 리가 없죠. 그리스가 적골이 될 리가 없는 거죠. 그리스, 베네수엘라는, 특히 베네수엘라는 차베스라는 공산주의자가 나타나가지고 이 파퓰리즘적 사회주의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능가하는 1등 국가가 지금 정유 공장이 돌아가지 않아가지고 외국에서 기름을 수입하고 쓰레기통에서 음식물을 주워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신부가 설교를 하기를 음식 쓰레기를 버릴 때 제발 포장을 잘 해가지고 버려주십시오 하는 이런 비참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가 증가해가지고 지난 15년 동안에 베네수엘라에서는 살인사건으로 20만 명이 죽었습니다. 20만 명. 그 같은 기간에 미국이 이라크 전쟁에서 전사한 사람이 5천 명입니다. 5천 명. 대한민국이 설마 베네수엘라를 향해서 달려서는 안 되겠죠. 김문수 지사의 표현이 기분 나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 측근들이 자신들보다 더 좌파운동 열심히 한 사람 뭐의 충고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라고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